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 판례 백선 중 9번째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효력,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황인용 변호사님이 평석을 한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2002년 12월 12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당시 시행 중이던 유가증권 상장 규정, 구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피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현재의 한국거래소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2005년 3월 31일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당해 주권이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 37조 제1항 9호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과 2005년 3월 31일까지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구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주권도 상장 폐지한다고 규정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 규칙 규정에 따라 원고회사의 관리인 원고에게 원고회사 주권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이제 증권거래소 피고가 승소하였으나 이 제2심은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이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상장법인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생의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고 회사정리 절차를 통하여 조기에 부실을 종료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회사정리법상 보장된 회사정리 절차를 받을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무효인 상장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상장 폐지 결정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결국 그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거 상장 폐지 된다는 거 무효란 얘기죠. 판결 요지까지만 보겠습니다. 피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죠. 제정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고 피고 한국증권건물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위 상장 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유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회사정리법의 제방 규정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였다 하여 곧 회사의 재정 상태가 주식 상장을 불허할 정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 개시 신청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면 회생 가능한 기업이 정상화를 막아 사회경제에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장 폐지 규정으로 말미암아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상장 폐지를 면하고자 정리 절차의 개시 신청을 회피하다가 결국 부실을 심화시키거나 장기화시켜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부실 상태가 심각한 기업을 조기에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은 다른 상장 폐지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로지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구체적인 재무 상태나 회생 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 폐지 결정을 하도록 한 이 사건 상장 폐지 규정은 그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 기업의 조기 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 안정 및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과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주들이 상실할 이익을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이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상장 폐지 규정은 회사 정리 절차를 선택한 기업만을 곧바로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업 구조정 촉진법,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선택한 기업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별에 다른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상장 폐지 규정은 회사 정리 절차를 선택할 경우에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여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회생의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고 회사 정리 절차를 통하여 조기에 부실을 종료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회사정리법상 보장된 회사 정리 절차를 밟을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회사를 정상화하도록 하려는 회사정리법이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장 폐지 규정은 위법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조항과 같은 상장 폐지 절차와 기초법상 공동관리 절차의 의미, 비례 원칙 및 형평 원칙에 관한 법률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해설, 문제의 소재. 대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거래소가 규정하는 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법적 성격을 상장회사와 한국거래소 사이 상장계약에 적용되는 사법상 약관이라고 판시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과 같이 상장 폐지 사유를 규정하는 상장 규정의 세부 규정들은 결국 상장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약관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상장 폐지 규정은 상장회사가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 현재는 이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죠. 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곧바로 상장 폐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상 판결에서는 이 사건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효력이 검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2. 이 요건에 비추어 봤을 때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상장 폐지 사유로 하고 규정하는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의 효력은 어떤지 문제되었습니다. 검토. 상장 폐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기초한 한국거래소 규정,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종래 행정입법설, 자치법규설, 약관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으나 대상 판결을 비롯한 다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현재는 유가증권 상장 규정이 상장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약관에 해당하는 점이 분명해졌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 등이 규정하는 상장 폐지 사유는 크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에 이르도록 하는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와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에 이르도록 하는 실질적 상장 폐지 사유로 구분된다. 요거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됐죠. 뭐였죠? 그때 그 기업 어떤 횡령해서 직원이 어떤 회사죠 그게? 어떤 그 지금 얼마 전에 그 상장 폐지가 아니라 그냥 거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건데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형식적 상장 폐지와 실질적 상장 폐지 사이로 구분된다.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의 경우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로 규정하였고 해당 조항에 의했을 때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모든 상장 기업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심리 없이 곧바로 상장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장 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 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일반론을 설시한 후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 신청이 법률적, 경제적 이의,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을 존속하는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파장, 회사 정리 절차와 기초법상 공동관리 절차 간의 비교, 회사 정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의 판시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사법상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약관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일반 원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가정 규정이 아니라 행정법 명령에서 적용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법리를 적용하여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고도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 판결의 결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평서이나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은 재건형 법적 절차인 회생 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내지 인식하에 제정된 것으로서 재건형 도산 절차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시각 자체가 용인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성공적으로 절차를 종료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률과 방대하게 축적된 실무례를 바탕으로 현재 다수의 부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에서 졸업하고 있고 상장 기업들 또한 이러한 회생 절차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더욱 공고히 다져갈 여지가 있다. 세무자세법 제32조 2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장 폐지 규정은 무효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대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은 삭제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의 경우 1. 사법상 약관의 일종인 유가증권 상장 규정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이러한 판시 내용이 현재까지도 다양한 후속 판결들에 의하여 원용이 되고 있다는 점. 둘째, 회사 정리 절차의 입법 목적 내지 취지 등을 고려하여 회사 정리 절차를 선택한 기업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약관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상장 기업들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재건형 도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여론 보겠습니다. 대상 판결 이후 한국거래소는 2007년 12월 7일 상장 규정을 개정하여 정리 절차가 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상장위원회를 열어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상태 등을 심의한 다음 상장 존속이나 매매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소위 상장 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뀌었죠, 이렇게. 형식적에서 옛날에 무조건 회사의 정리 절차 개시 결정만으로 형식적으로 상장 폐지했는데 이제는 한번 좀 더 살펴보자는 얘기죠, 결국. 한편 현재 해상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네요. 해상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해상 계획이 불인가되는 경우 이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의 사유를 구성하게 된다. 최근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회사의 채무관계가 확정되어 결론적으로 채무자회사의 우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발 부채 문제로 인하여 의견 거절 등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한 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의견 거절 사유를 극복하고 적정 의견의 감사 보고서를 획득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저런 조항은 이제 다 무효가 됐고 그 이후에 다 실질적 폐지 사유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